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매일경제에서 방송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작가님이랑 무려 최상욱 대표님, 최보심의 최상욱 대표님이랑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매경에서 만나서 지금 매경 바로 옆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좀 왔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란! 여기 매경 작가님이 너무 추천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저기 최상욱 대표님이랑 우리 작가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이오 하는 저를 만나주시고 감사합니다. 유 작가님 통해가지고 올린 거 있어요. 어쨌든 제가 밥 먹으면서 방송도 하시던데. 맞아요. 방송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좀 하시죠. 네, 밥 먹으면서 제가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노바예요? 피노바예요. 근데 철회했어요. 아, 그래요? 왜? 지금 좀 아니요, 그 내부 사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정이랑 살짝 다르다는데. 너무 좋다. 어쨌든 오늘 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출연 아닌 출연. 출연. 감사합니다. 저희 콜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콜라 하나 주세요. 근데 대표님도 바이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바이오 좋아하죠, 물려서. 부동산 전문가지만 바이오와 게임을 좋아하시는. 네. 그 바이오가 재밌는 이유가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공대생들이 좋아하는 해가지고. 공대세요? 근데 사실 기존이 명확하지 않은 바이오도 많아서. 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못하는 거고. 그런 거는 안 보시는 거고. 네네네네. 그래서 세포치료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항원항체 메커니즘으로 고친다는 거가 일단은 멋졌는데, 결국에는 항원항체 메커니즘을 다 쓰는 거잖아요. ADC도 쓰고, 그 다음에 내연항원제도 쓰고, 그 다음에 결국은 표적하는 카티도 쓰고, 결국 다 쓰는 거니까, 결국은 항원에 대한 그런 인식이랑 또 항체 만드는 게 기술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바이오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무슨 말 하는지 뭔 말 하는 거지 어디를 타겟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적응증이고. 근데 항체 메커니즘만 알아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붙고, 그래서 이게 죽고 이게 되니까 오히려 쉽죠. 바이오가 이런 것만 알면. 외우는 거잖아요. 암기.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그쵸, 외우는 거였죠. 제가 이해한 거는 ADC는 페이로드에다가 톡신을 다는 거고, 세포치료제는 결국 몸 안에 있는 그 T세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PD1이랑 PDL은 그 메커니즘 이용해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맞아요. 근데 아까 여쭤보신 거 있잖아요. 세포치료제랑 ADC 중에서 뭐가 더 앞으로 더 유명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왜 여쭤보신 거예요? 원래는 ADC가 그러니까 소위 키트루다 나오고 나서는 뭔가 한물 갈 것처럼 보였었는데. 진짜요? 벼락같이 부활해. 왜냐면 세대도 2세대가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ADC가 너무 구렸어요. 그러니까 2세대는 ADC고 3세대는 세포치료제였는데 3세대 이후에는 뭔가 다 고쳐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재작년인가? 다이치 상표 막 엄청 뉴스 되고 이러면서 지금 주가도 보면은 막 전고점 풀었는데 에너투 나오면서 에너투가 그 ADC가 기존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 표적항암제잖아요. 그냥 표적항암제인데 좀 업그레이드 많이 된 표적항암제가 ADC인 건데, 이게 ADC 기반 항암제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약들이 다 별로인 거예요. 독성 심하고 효능 애매하고. 근데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상표가 에너투
보여주면서 아, 임상 데이터가 막 장난 아니니까 ADC로 이렇게 잘 나오면은 이제 유방암 말고 딴 것도 네. 막 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이치 산맥 막 신고가 막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예 ADC 기술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면 물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다들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다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ADC도 보게 되신 거예요? 세포치료제 받다가 다시 이제. 아, 그렇죠. 아니, 결국은 메커니즘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소위 적응증 봐야 되겠다. 또 이쪽에 적응증별로 소위 베스트 인 클래스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 개발하는 거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잡기 위한 뭐 소위 이거의 병용이지 아니면은 뭐 완전 새로운 건지 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어떤 적응증인지 이런 저는 이제 체계화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세포치료제를 좋아하지? 세포치료제는 아직까지 솔직히 혈액암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세포치료제 말고 세포치료제랑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키트로다 같은 이제 혈액암류는 암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전체 암의 9%도 안 되잖아요. 근데 메인은 결국 ADC랑 면역항암제에서 메인을 장식할 건데 이쪽은 되게 너무 짱짱한 애들이 있잖아요. 너무 짱짱한 애들이 있고 ADC도 되게 그 암종별로 짱짱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많이 개발하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ADC가 저는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 신규타겟 막 찾아 나서는 게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라고 모든 비판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ADC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아서 이렇게 꼭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하나 나오면 막 한 3, 4년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냥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또 바이오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아니면은 물려 계셔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몰라 있어서 본다기보다는 바이오를 원래 2020년에 책을 쓸 때 그때 주식책을 썼었는데 네. 그때 섹터마다 10배 올라간 기업들을 적었었거든요. 네네. 네, 그 당시에는 바이오도 10배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10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제가 책에 썼던 스토리는 소위 셀트리온 스토리였는데 셀트리온이 그 2019년 정도에 주가 완전 날아가던 때 그 당시에 소위 뭐 신라제인의 머리 뭐 말았어요 해서 말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애널리스트들한테 설명 들으면서 그때 좀 물어보면서 그때 바이오를 처음 공부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 바이오도 공부했지만 그때 하나증권 애널들한테 섹터별로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터 기초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 네. 그 맥락이 좀 딱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논리가 명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여가지고 그때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논리 확실한 것들 위주로 좀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럼 지금도 바이오 여전히 유명하다고 보세요? 바이오 유명하다고 보죠. 원래는 비만 치료제도 그 제 지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맞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삭센다요? 삭센다 맞는 애가 있어가지고 재작년 11월에 머스트가 리보비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보디스크 사라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그쵸,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장난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막상 그때 못 사고 진짜요? 지인들한테 막 이제 비만 치료제 사라고 왜냐면 일주일 매일 맞아야 된다 샥센다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쵸. 그 다음에 따져보면 이게 심플하게 7배 좋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싸도 어떻게 배에 맨날 찔러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리고 10개월 상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되게 뭔가 좀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작용 부작용이라는 게 되게 또
2차, 3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확히 뭘 하긴 어렵지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기전들은 아까 말씀 주신 두 군데? 세포랑 ADC 쪽이 좀 너무 걔네가 명확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래서 이렇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ADC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항원항체로 결합해가지고 소위 페이로드 떨구면서 막 유도탄처럼 작용하는 컨셉이 좋았는데 나중에 그 면역항암제를 들었을 때는 그래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이용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말고요. 면역항암제를 들었을 때 특히 그때는 암세포도 너무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PD1, PD 이런 기전을 막 자기가 뮤테이션이 아닌 T를 내려고 막 T세포를 속이는 그 메커니즘이 되게 진화하니까 여기도 막 서로 막 물고 물리고 장난 아니구나. 살아있어요 거의 진짜. 그래서 막 그런 거 한참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때는 그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지하철에서 그런 책을 읽고 다니면은 이제 저를 암 환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셨던 것 같고 제가 평소에 그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왜 관심이 많아? 막 이러면서 주위에 있냐? 네, 너가 아프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 되게 이 시장이 진짜 재밌는 것 같다. 원래는 되게 옛날에 모를 때는 무근본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되게 알고 보니까 진짜 유근본이다 여기가. 이게 오히려 근데 바이오 모르시는 분들이 더 근본 없다고 저거 다 사기라고 막 하시거든요. 조금 공부하면은 근데 그러다가 또 몰릴까 봐 조금 공부해서 다 맞아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 부동산 하실래요? 바이오 투자 하실래요? 골라야 되면? 저는 부동산 지금은 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지금 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 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바이오 지금 싸잖아요. 어느 정도 싼지 말을 해줘. 근데 전체적인 섹터 지수 자체가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국내 말고 해외도 뭐 바이오텍들은 안 좋잖아요. 헬스케어는 좋아도. 네. 바이오텍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근데 바이오텍들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애널리스트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2019년, 20년, 17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미약품 날라간 이후부터 애널들 리포트 보면은 재밌거든요. 저도 현직 애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TP를 어떻게 뽑았을까 이런 기업들에 그래서 제가 다른 섹터 리포트 거의 안 읽는데 바이오 리포트는 많이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애널리스트 TP를 소위 파이프라인을 현금으로 할인해가지고 맞아요. 소위 그렇게 파이프라인별로 가치평가하는 애널들이 조금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게 보고 배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요새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가치평가 하려면은 결국 그 터미널 스테이지에서 얘가 얼마나 소위 장악할 수 있냐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 이러면서 땡겨와야 되다 보니까 조건과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계산은 어려운데 계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싼다 비싸다 판단이 쉽게 안 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피크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당장 뭐 10년 뒤에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바이오 섹터 밸류에이션이 재건축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네, 재건축이 구역지정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음인가 분양 착공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니까. 네, 왜 오르냐면은 터미널 스테이지의 미래 가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전 단계 가치, 종전이랑 우린 종후라 그러는데 네. 정비파 끝난 종후 가치가 더 크니까 종전에서 종으로 가는 기간이 있는 건데 절차 사업이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으면 밟을수록 미래 종후 가치가 현가화되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이오랑 똑같네요. 네. 근데 바이오 섹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그래서 똑같이 미래 이게 요 적응적으로 요게 선보였을 때 얼마 정도 팔릴 가치가 수 있다. 뭐 이거 그게 나와서 지금 딱
길어도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요새 제가 좀 느끼는 아쉬움은 그런 얘기 좀 없고 다 막 단타만 하시니까. 네, 그냥 지금 뭐 1단계인데 어쩌고 막 이런 거만 있다 보니까 그게 똑같이 뭐냐면은 아파트도 종후 단계 가격을 다 반영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 기대감이 커가지고 조합설을 인가했더니 터미널 값을 다 반영해가지고 먹을 룸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조합세 인가 났으니까 사셔야 된다 하면은 이게 곧전 상투 잡는 것처럼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두 개가 되게 비슷한 섹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제 예전에 17년도에 냈던 그 책에서부터 비슷하다고.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책에서부터 그런 묘사를 많이 했죠. 아, 진짜요? 네, 파이프라인 단계 임상 1, 2, 3, 4 할 때마다 인가 하나씩이랑 네, 똑같다. 인가 딱 3번 있다. 재건축도 인가 딱 3번 있다. 아, 3번이에요? 네, 조합 사업 인가, 관리 차원 인가 딱 3번의 인가가 있고 그 인가를 뚫으면은 이제 무조건 하는 거다. 그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막 그 건물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이주실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건 인가가 시간,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시간만 네, 그건 관리처분 들면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관공서를 뚫어야 되는 건 3번 있는 거예요. 조합, 사업, 관리처분 딱 3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밥 먹어야 되니까. 네,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 화이팅! 화이팅!